자, 성과들은 참 많은 한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프닝에 있는 주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것처럼 사실은 대통령은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GPU와 관련된 거, AI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한 AI 3대 강국이라고 얘기했던 거를 지킨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대선 후보였을 때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지점도 저희가 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지금까지 이제 외신들과 또 국내 언론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에이펙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한번 알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내용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에이펙의 성과를 대체적으로 외신과 국내 언론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저의 그 세컨드, third brain 잼미니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일일 영식과 여러분들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첨단 기술을 최첨단은 아니지 뭐 어쨌든. 자, 2025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과, 실용 외교, 아태 AI 수도 비전을 열다. 에이펙 정상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적 시장주의 외교가 핵심 성과를 거둔 무대였다. 신라의 화백정신을 바탕으로 한 협력과 연대의 메시지 속에 안보, 기술, 경제 3대 분야에서 굵직한 성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거는 저의 평가가 아니고요. 실제로 국내 언론하고 해외 언론을 좀 이렇게 비교해서 분석을 해달라 그랬어요. 어떻게 얘기하고 떠들고 다니는지.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언론들이 어떻게 이 에이펙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3대 핵심 성과를 지금까지, 여기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한 요 정도까지만 봐주시면 돼요. 오늘 우리 오전 시점으로까지만 외신과 국내 언론을 비교해서 담은 거예요. 아, 그래요? 좋아요가 적어요? 아, 그래? 나 적은지 몰랐는데. 좋아요도 눌러달라고 하시네요, 우리 만두가. 예, 우리 만두가 쳐다보면서 에옹 좋아요가 적대요. 자, 안보 핵 추진 잠수함, 기술 AI GPU 26만 장, 경제 한미 무역 협상, 이렇게 나와 있죠.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30년 수건 사업이었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미국으로부터 전격 승인받았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도 하지 못했던 성과라고 볼 수 있죠. 자, 기술 AI GPU 26만 장, 엔비디아와 AI 동맹을 구축해 약 14조 원 규모의 최신 AI GPU 26만 장을 우선 확보했습니다. 이게 어제 하정우 수석이 기자들이라고 일문일답하는 거 보니까 엄청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대한민국이 5손가락 안에 드는 GPU 보유국이 됐습니다. 어제 이거 하나만으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중국과 미국과 중국 그 다음에 설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 정도면은 박수를 쳐도 모자랄 정도인데, 참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따 그 야당의 어이없는 비판은 따로 함께 해요. 자, 그리고 너무나 잘한 한미 관세 협상, 관세 25%에서 인하하고 대미 투자 합의로 교착 상태였던 무역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 보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의견이 아니고 언론 보도를 종합해달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언론들이 이렇게, 외신과 국내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하고 있더라. 자, 볼까요? 국정 지지도가 이제 심지어 올라가는 것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어제 갤럽 조사가 57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에이펙 정상회담과 한미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전부 다 반영된 건
아니에요. 그렇거든요. 전부 다 반영된 건 아닙니다. 전부 다 반영된 게 아니어서 다음 주에는 더 지지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다음 주에 NBS나 가령 예를 들면 갤럽 조사 같은 것들도 함께 봐야 될 텐데 일단 리얼미터부터 봐야 되겠죠. 근데 아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60%를 다시 오버할 가능성이 높다. 외교를 당연히 높이 꼽고요. 이거는 이제 어제 저희가 무료한 브리핑 시간에 대통령이 잘하는 것, 외교, 그리고 대통령이 잘하는 것, 경제, 그리고 소통. 근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지 않은 게 외교에 아마 응답을 했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엔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받은 것,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보유국이 되어가는 첫 단추를 꿰었다라는 거. 이제 그게 아마 이제 안보의 측면에도 한번 응답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기타에 들어갔겠지만 경제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상승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뭐 무역 협상도 그렇고 국내 경제도 그렇고 심지어 저희가 산업 생산도 증가했고 3분기 성장률도 마이너스에서 지금 플러스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저희 방송에 해드렸죠. 시방쇼였나? 3분기, 그러니까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올라갔죠. 예, 그 대목하고 산업 생산도 올라갔다라는 거. 이제 그런 거는 국내 내치의 측면이 있겠지만 그 외교를 통해서 관세 협상을 한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잠수함 건조를 승인받았다라는 건 안보적 측면이기도 하죠. 그래서 경제, 외교, 안보 이런 측면에서 역대 대통령들의 정상회의, 다자외교 무대라든지 그리고 양자회담 이런 자리에서 얻었던 여러 성과들이 있는데 가장 큰 컨벤션 효과를 이재명 대통령이 누릴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거든요. 다음 주 목요일 MBS나 갤럽 나올 때까지 국내 정치가 만약에 좀 잠잠하다 싶으면 제 판단은 60%는 당연히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아유, 노발대발님께서 소중한 후원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놀라운 성과, 해외 언론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뉴욕타임스, 예, 그리고 WSJ, 주요 외신은 Surprise Achievement, 예, 깜짝 성과라면서 특히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의 협상을 이끌어낸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AP, 브루킹스 인스티튜트, 저스트 오토라는 이런 매체들을 잼민이가 지 스스로 분석을 해왔거든요. 여기 이제 0점부터 5점까지인데요. 매우 긍정이 5점이에요. 매우 긍정이 5점인데 AP나 WSJ 같은 경우에는 한 4점 정도인데 여기는 뉴욕타임스는 그냥 극찬이에요. 극찬. 그리고 브루킹스 인스티튜트라는 언론도 극찬이고요. 저스트 오토라는 언론도 4점을 줬습니다. AI 동맹 GPU 확보된 26만 장의 GPU는 아시아태평양 AI 수도 비전 달성을 위해 정부의 AI 팩토리 차세대 기술 개발에 투입됩니다. 정부에도 투입이 되고 네이버에도 투입이 되고 현대차에도 투입이 되고 반도체에도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뭐 피지컬 AI 이런 거 검색을 많이 했던 걸로 데이터상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이제 네이버는 들어갔는데 아마 왜 카카오는 안 껴줬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난 모르죠. 근데 이제 그런 아쉬움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26만 장이 분배가 된다라는 거고요. 무역 협상에 대한 비교도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일본보다 적은 3,50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도, 근데 이거는 사실 뉴욕타임스의 이 비교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왜냐면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땅덩이도 넓고 인구도 많고 강대국인 거 맞죠. 그거는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이 미국 입장에서는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해내라고 했을 거고, 우리는 적은 금액 3,500억 달러이지만 그 투자의 방식, 투자의 형식, 투자의 기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이 칭찬을 받는 거지, 금액에 대한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전 보고요. 상업에 대한 합리성이라는 안전장치를 확보해서 더 나은 협상을 이끌어냈다. 예, 여기 투자 금액에 대해서만 일단 잼민이는 잡아놨는데, 투자 금액도 뭐 물론 뭐 중요하게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투자 금액이라는 건 이제 본질은 좀 아닌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구글 잼민이를 통해서 대통령의 이번 주 외교 행보에 대한 평가를 외신들과 국내 언론들이 실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봐 주삼 이렇게 부탁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잼민이가 이 정도의 평가를 해온 거고요. 자, 어느 정도인지 그럼 우리가 이제 좀 체감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분이 알려주셔가지고 저는 이미 이걸 클리핑을 해놨거든요. 자, 엔비디아 공식. 엔비디아가 공식적으로 올린 영상입니다. 9시간 전에 올렸어요. 엔비디아 유튜브 공식 계정입니다. 엔비디아 유튜브 공식 계정에 코리아의 Next Industrial Revolution, 코리아의 Next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해서 자신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 업로드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발전하게 됐는지를, 젠슨 황이 한국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시기부터 한강의 기적이 있기까지 산업화 시대의 대한민국, 조선과 자동차로 발전한 한국의 영상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면서 한국의 IT 발전, 이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국이 이제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게 등장해요. 여기서 두둥하고 이게 등장해요. 스타크래프트. 불꽃이 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타크래프트 얘기를 꺼내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꺼내냐? 제가 뭐 그제 어제 제일 많이 하고 다녔던 얘기지만 96년도에 만들어진 엔비디아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 자신들의 회사 운영 극초반에 그래픽카드를 스타크래프트가 활황기였던 한국 PC방과 한국에 대거 수출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그 기업 발전의 기반을 만듭니다. 그래서 젠슨 황도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밝힌 내용에 따르자면 한국이 엔비디아엔 정말 감사한 국가라고, 자신들을 키워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키워줬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뭐라고? 아 진짜 열받네. 근데 뭐라고? 근데 뭐라 그랬다고? 기사를 찾아보면 끝도 없이 나오네. 뭐라 그랬다고? 뭐라 그랬다라고? GPU 몇 장 사주는 게 국가의 역할일 순 없어? 뭐라 그랬다고? 뭐라고? 다시 짓거려봐라. 다시 짓거려라. 어? 자, 어쨌든 기분이 나쁘지만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엔비디아가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확실히 한국의 이 AI 발전 가능성 그리고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AI의 진심이고 산업혁명,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에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젠슨 황은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AI 수도로 가는 데에 동의했다고 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투자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자신들의 그래픽 카드,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이 게임 산업과 K-컬처, K-팝, K-뷰티, K-스타일 등등을 키워왔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캐대헌까지 영상에선 언급을 하고, 당연히 엔비디아의 이런 기술들 낑겨 넣고, 엔비디아 GPU를 낑겨 넣고, 여기에 또 뭘 언급을 하냐? My best friend SK 하이닉스 반도체, 자신들의 이제 고객이죠. 삼성 얘기를 하고요. SK 얘기하고, 삼성 얘기하고, 현대 자동차 그룹 얘기하고요. LG CNS 얘기하고요. 또 삼성 얘기 나오고, 하이닉스 나오고, 현대 자동차 그룹, 삼성 SDS, 현대 조선 나오고, HD 현대 나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나오고, 이런 것들을 한국을 기반으로 한 영상을 누가 어디다 띄워놨다고? 누가? 엔비디아가 오늘 띄워놨다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건데, 어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만드는 뉴스들이 참 많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1일 영식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이 많은 모양인데, 토요일 오전부터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숫자가 올라갑니다. 감사드리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휴, 정말. 자, 그리고 한 개인의 어려움이 어땠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에이펙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에이펙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사진 몇 장 컷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진을 많이 같이 볼 거예요. 예. 사진을 같이 보는 날이라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좀 음악을 깔아도 되겠죠? 음악 살짝 깔고 가겠습니다. 웅장한 음악이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웅장한 음악이 준비가 안 됐다. 웅장한 음악은 존재하질 않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가죠 뭐. 자, 보고서 본다. 자, 스마트폰 보는 것 같고, 맞나? 보고서 본다. 보고서 들고 있다. 보고서 본다. 또 뭐 보고 있다. 보고서 본다. 보고서 보고 있다. 보고서 보고 있다. 보고서 보고 있다. 뭘 적고 있다. 보고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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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얘 귀엽다. 자, 보고서 보고 있다. 자, 보고서 보고 있다. 또 보고서 보고 있다.
그렇다. 이렇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했다라는 그 이미지가 이제 대통령실 사진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이거를 왜 보여드렸냐, 이제 이거 이렇게 좀 이어가려고 해요. 이 사진을 같이 보면서 뭐로 이어가려고 하냐면, 이걸로 이어가겠습니다. 아, 근데 이 장면이 제일 뭐랄까, 어제 많이 회자가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없애는 거니? 이거 어떻게 없애는지 알아요? 이거 어쨌든 뭐 이거 왜 뜨는 거야? 이거 안 뜨게 할 수 없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꼭? 이게 이제 기업인으로서 들을 수 있는 얘기 기업인으로서 들을 수 있는 얘기 중에 제일 좋은 얘기겠죠. 그러니까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너무 고생했다, 감사하다, 정말 이번에 잘해주셔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언급한 건 현대차가 잘 되는 게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한국 기업 총수가 들었을 때 그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정의선은 빚을 많이 졌다고 얘기하고, 대통령은 현대차가 잘 되는 게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기업 총수로서는 이제 굉장히 또 애국심이 고취되는 그런 장면일 거예요. 실제로 고마울 거고.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꼭 정리를 우리가 하고 가야 되는 게 한미 FTA를 형해화시킨 주체가 누구예요? 자, 한미 FTA 형해화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쳐보시면 그거 짓거린 정치인들 쫙 나오거든요. 한미 FTA를 형해화 시킨 자가 누굽니까? 도널드 J 트럼프죠. 그러면 도널드 트럼프가 이 관세 전쟁을 일으켜서 한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베껴먹으려고 덤벼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린 누구를 비판해야 됩니까? 도널드 J 트럼프를 비판해야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원래 한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관세 협상으로 전 세계를 지금 휘어잡고 있는 트럼프 앞에서 최대한 우리가 그들의 양보를 얻어내는 게 중요하지, 싸웁니까? 싸우나요? 그럴까요? 싸워버릴까요? 뭐 어떡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싸우자고 덤비는 초강대국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대한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과 우리 국가를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미 미국 쪽에서 덤즈업을 할 정도로 트럼프가 협상을 제일 잘한 국가이자 훌륭한 지도자라고 얘기를 할 정도고, 김정관의 이름이 터프한 협상가라고 얘기 나올 정도면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버텨왔다라는 건지 우리가 이제 알 정도잖아요. 그러면 우리 원래 FTA 맺은 국가인데 FTA를 형해화시킨 점이 아쉽다라고 떠들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FTA를 형해화시킨 건 도널드 J 트럼프라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 국익의 관점과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관점을 전 정치인이
진보와 보수를 제외하고 우리가 진보와 보수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초당적으로, 초이념적으로 국민과 국가를 생각한다면 야당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저 어떻게 한번 내가 차별화를 할까를 고민하지 않고 그래도 대통령이 참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잘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저는 그래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공감을 받는 정치인이 된다고 봐요. 근데 그 SNS나 이런 어떤 인터뷰 멘트에서 어떻게 한번 나는 차별화를 해볼까? 어떻게 하면 좀 달라져 볼까? 내가 저 협상을 했으면 저렇게는 안 했을 텐데. 이런 거를 그냥 막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아유, 저거 아쉽지. 아유, 아유, 뭐 잘한 것 같으면서도 그건 내가 했으면 그렇게는 또 안 했을 것 같은데. FTA 맺은 국가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아쉽다? 야, FTA 과거에 맺은 양 국가와 정상 간의 이 협약을 깬 건 트럼프예요. 그러면 우리가 트럼프랑 전쟁을 일으킬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은 대안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일은 남이 하는데, 일은 대통령과 정부가 하는데 자신들의 해답은 없어요. 난 그게 제일 화가 나더라고. 뭔가를 비판하려고 했을 때는 근거, 대안, 해법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이렇게 했겠지. 말은 쉽지. 근데 그 말도 안 해요. 대안과 비판이 없어요. 그래서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현대차그룹은 그저께 이틀 전에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을 때 현대자동차 그룹 차원에서 너무 감사하다. 정부가 너무 큰 노력을 해주셨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현대그룹사 차원에서 입장을 냅니다. 현대그룹사 차원에서 입장을 내는데 이날은 그룹 총수가 이렇게 와서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솔직히 조금 이 장면 보고는 기업인들도 되게 힘들었겠다. 이게 이런 장면들이 우리가 과거의 좌파와 진보의 테두리 안에서는 졸부 그러니까 이제 좀 관점을 바꿔야 되는데 대기업 그리고 졸부 기업들, 세습 기업들, 노동자의 고혈을 빼먹는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을 악마화하던 분위기가 진보 좌파 진영에는 있었어요. 실제 그랬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강경한 이제 좌파라든지 강경한 진보적 이념을 갖고 있는 분들은 경제를 이념적으로 봐요. 외교를 이념적으로 보고 경제를 이념적으로 봐요. 그걸 이제 버려야 되거든. 이게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위기에 대해서 국가와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가지고 대응을 한 거잖아요. 대통령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이 대통령의 이런 대통령 혼자 열심히 하신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기업과 정부가 이 관세 전쟁에 공동 대응을 했고 정부 주도하에 한미 협상을 이끌어냈지만 결론적으로는 정부도 윈했고 기업도 윈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업을 또 악마화할 필요는 없다라는 차원에서 이 사안을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노동이라는 관점에서 기업들이 노동자를 함부로 대하거나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대목에서는 저는 대기업들을 비판합니다. 돈을 우선시하고 자본만 우선시해서 생명을 경시하는 기업들은 비난받아야죠. 근데 다만 우리가 너무 이념적으로 기업을 바라보고 경제를 바라보면 외교가 풀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경제 문제가 해법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실사구시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으로 이 한미 관세 전쟁을 어떻게 끝내야 되는가에 대한 대응을 저는 우리 기업들과 정부가 공동 대응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함께 대응했기 때문에 지근거리에서 봤을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기업들을 만나서 러브콜을 참 많이 했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최태원도 여러 차례 만났고, 이재용도 여러 차례 만났고, 정의선도 여러 차례 만났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는 아마 그런 공감대가 있을 거예요. 기업은 기업대로 힘들고 정부는 정부대로 힘들었는데 어찌됐든 하나의 그 고비를 넘어가면서 서로가 느끼는 그런 뜨거운 감정이라는 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어떤 기업가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부터 당신이 잘 돼야, 당신의 기업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애국심이 고취가 안 될 수 있겠어요? 그죠? 이재용도, 정의선도, 최태원도 나름대로는 자기들 나름대로 이재명을 과거에 지지했는지 지지 안 했을진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한미협상과 기업들과 공동으로 에이펙이라는 큰 산을 넘어가면서 상당한 어떤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앞으로 이 경제가 풀려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어떤 시너지를 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 장면이 굉장히 저한테는 사실 감동적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굉장히 좀 바뀌지 않는 경제 권력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우리나라 법인세도 훨씬 늘려야 되고 우리 기업들이 노동자의 피땀을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저도 엄밀히 따지면 저도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은 굉장히 다분히 이념적으로 바라봐왔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뭐 삼성 뭐 현대 뭐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전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안 되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이 산업화 과정에서 급속히 성장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 자본과 이윤에 대한 창출만 무게를 두고 노동자들에 대한 관점은 전혀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되게 비판적으로 기업들을 봐왔는데 글쎄 뭐 이제 이런 장면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내가 너무 기업들을 악마화하며 봤나? 내가 기업들을 너무 악마적 관점에서 봤던 건 아닐까라고 조금 생각을 좀 고치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진보도 모르겠고 보수도 모르겠고 좌파도 모르겠고 우파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기사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언론에 나와 있는 여러 내용들을 보면 아직까지 좀 강경한 좌파이거나 강경한 진보 이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비토 정서가 강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에 대한 거부감이 좀 큰 것 같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보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바꾸게 해주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기업이랑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이제 모색을 해야지 내가 너무 기업들을 악마처럼 바라봤던 내가 예전에 젊었던 시절에 악마처럼 바라봤던 부분도 글쎄 좀 고쳐먹어야 되는 건가? 막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재명의 스탠스는 그런 것 같아요. 따질 건 따지고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고 협력할 건 협력한다. 그러니까 일본을 대상으로도 굉장히 나이스하게 그 대화를 풀어가지만 협력할 건 협력하되 따질 건 따진다 이거예요. 너 잘못했어? 산업재해가 또 발생해? 이거는 법대로 할 수밖에 없지. 근데 하지만 우리가 어떤 공동 대응할 문제를 가지고는 함께 공동 대응을 하고 과실은 나눠 먹자. 너도 살아야 되고 나도 살아야 되니까. 이런 뭔가 상생의 관점으로 기업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임기 초반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방송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솔직히 임기 초반에 대통령이 너무 기업을 감싸고 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왜 누가 있어요? 누구야?
아, 지금 3,000명 보고 있으니까 내 신경 날카롭게 하지 마. 누구야? 아, 대문자 H야, 대문자 H? 대문자 H씨 잘 들어요. 3,000명 듣고 있는데 내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게. 우리 대문자 H님은 지금 이럴 시간에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만나자 그래. 그래서 오늘 만나서 같이 술을 먹거나 밥을 먹어. 대인관계를 돈독히 하시고 가족과의 시간을 좀 더 즐기세요. 예. 여기 와서 이러지 말고 도움이 안 돼. 집에 가시길 바랍니다. 예. 보내드렸어요. 어차피 댓글 못 쓸 테니까 얄미우면 좋아요는 누르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아, 친구가 없어? 아, 친구 없으면은 저쪽에 어디 극우 채널로 가세요. 아, 괜찮아요. 제 채널 안 보셔도 돼요. 하지만 좋아요는 누르고 가라.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기업에 대한 어떤 관심이 제가 좀 바뀌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전 처음에 대통령이 기업을 되게 너무 감싸고 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결론 나온 거 보고 전 할 말이 없어졌어요. 전 양심은 있는 사람입니다. 저 기본적으로 여러분 제가 유영아 마인드거든요. 여러분 저 유영아 씨 마인드예요. 유영아. 여러분 유영아 마인드예요. 우리 유영아 화백에게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응?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유영아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유영아 마음으로. 유영아 마음으로 세상을 산다라는 건 어떤 것이냐?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 인정할 거는 인정하는 자세. 그 아름다운 거거든요. 자, 유영아 씨가 고릴라를 그리다가 국감장에서 고릴라를 그리다 걸렸어. 그럼 뭡니까?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을 달래려고 하다 보니까 아,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바로 나오잖아요? 기자가 물어봤죠. 아니, 저 의원님 왜 고릴라는 그러신 거예요? 아, 내가 마음을 달래려고 그랬거든. 미안합니다. 얼마나 상식적입니까? 잘못했음.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만 제가 기업에 대해서 가진 어떤 관점, 기업에 대해서 가진 관점을 사실 그 대통령을 오해하고 대통령이 어떤 본심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너무 임기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과도하게 기업 친화적이었던 부분을 제 스스로는 대통령님이 되게 너무 기업을 감싸고 도시는데? 너무 감싸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일부 했지만 이제 이 한미협상에 대한 결론이 나오고 기업과의 공동전선을 꾸려서 이 에이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물론 오늘 한중 정상회담이 있지만 여기까지 중간 결론을 제가 내건데 이거는 대통령께서 기업과 함께 공동 대응한 것이고 서로 시너지를 낸 것이고 서로가 얻어갈 건 다 얻어가고 차후에 이제 이 어떤 치열한 외교전이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기업에게 따질 건 따지는 대통령이 되시겠죠. 협조할 건 협조하고.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유영아 선생님의 그 교훈에 따라 유영아 선생님처럼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우리 대통령님을 너무 띄엄띄엄 봤네. 내가 너무 기업에게 너무 친화적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기업을 안 좋게 봤어. 나 원래 기업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대기업을 별로 안 좋아해. 어쨌든 그 대기업을 안 좋게 보는 저의 이런 이념적이던 것도 아니지. 그냥 경험상 쌓아 올려진 저 기업인들은 다 졸부일 거야.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 우선하는 사람일 거야. 막 이런 식의 그런 색안경에 대해서 반성하고 가겠습니다. 예. 반성하고 갑니다. 에휴.
자, 이재용, 이제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깐부치킨의 여파가 굉장히 큰데요. 깐부치킨 얘기가 너무 길게 가져가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 깐부치킨은 좀 적당히 얘기하고 싶긴 한데, 그제 어제 사이에 깐부치킨 이야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예, 깐부치킨 이야기가 식지 않고 있는데, 이 깐부치킨 자리에서 셀카 요청에 흔쾌히 응하며 직접 휴대전화의 구도를 잡기도 했습니다라고 하는 이재용 회장의 언급을 땄죠. 이재용은 셀카를 찍자고 누가 왔는데 휴대전화가 아이폰인 걸 알고 갤럭시를 가져오셔야죠. 그랬다는 거예요. 아, 나 이런 거 좀 웃긴데 내가 처음 봐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일단 갖고 왔어요. 그리고 뭐 이미 아시겠습니다만은 지포스 25주년 행사 가서도 막 삼성전자 그 주가 자기 10만 전자 넘어갔다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휴대폰을 흔드는데 왜 이렇게 아이폰밖에 없어요. 아이폰이 많죠 하고 농담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재용이라는 사람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용이 사회면에 많이 나왔겠어. 사건 사고면에 많이 나왔겠어요. 예? 정치면이나 사건 사고면에 나왔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재밌고 에피소드가 될 만한 뉴스에 많이 나왔겠어요. 저는 삼성그룹의 홍보팀이 이 치맥 회동과 관련돼서 CEO의 JY라고 부르더라고요. 높은 분들은 JY가 밖에 나가서 이미지를 제고했다라는 측면에 상당한 무게를 둘 거라고 봅니다. 이재용은 사건 사고 경제면에서도 안 좋은 쪽으로 이재용의 어떤 이런 기업 경영이 선대만 못하다 이제 이런 비판들인데 그런 식의 보도라든지 아니면 그 개인의 논란 과거의 국정농단 사건 등등 이런 것들에 많이 연루가 됐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의 경우에는 가장 큰 게 이미지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번에 그 젠슨 황이 끌어준 치맥 회동 자리가 이재용에게는 신의 한 수가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는 뭐 어떤 분들의 댓글이나 의견처럼 이재용이 뭐 애국자다 뭐 경제인들이 뭐 애국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공동 대응을 하는 차원의 노력을 함께 이재용이 해줬다면 저는 이재용에게 그래도 수고했다 이 얘기는 해주고 싶고 그 깐부치킨 자리에서 사인을 하는 일이 있었나봐요. 사인을 해주는 일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누가 깐부 그 종이에다가 치킨 종이에다가 사인을 받으러 온 거야. 예. 근데 이예준인가 이예훈인가라는 남자아이였나봐. 근데 여기 보세요. 정의선이라고 이제 사인해줬죠.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젠슨 황의 그 사인인가봐요. 정의선과 젠슨 황의 사인인데 여기 보면 예준이죠. 이예준. 여기 쓴 게 이제 이재용 글씨예요. 악필이죠. 근데 사인펜이라서 어렵겠지만 예준이 효자 되세요 쓰고 밑에다가 사인이 아니라 한문으로 이재용이라고 쓰더라고. 점주 아들이에요? 나 몰랐어. 예준이 효자 되세요. 근데 이거는 왜 부자라고 안 썼겠냐? 어차피 니들은 나보다 부자가 안 되니까. 여기에 사인 받는 누구도 나보다 부자가 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보통 사인하면 부자 되세요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예준이 효자 되세요 라고 쓴 거죠. 예. 근데 그 밑에 사인은 이제 이재용은 한문으로 했다. 예, 한문으로 했다는 거. 제가 이 내용을 본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재밌는 뉴스가 깐부치킨 타이밍 때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깐부치킨 이후의 그 스토리, 예, 정말 그 거짓말 같다라는
그래서 1차가 끝나고 2차로 갔잖아요.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지포스 그래픽카드 25주년 행사가 코엑스에서 있었습니다. 그 코엑스의 행사는 그야말로 거짓말 같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도 이제 뽐뿌의 협찬을 받아서 말씀드립니다. 25주년 페스티벌 한국. 갑자기 이렇게 쟁쟁한 MC들이 나와가지고 MC를 보고요. 갑자기 태권도 등판, 국뽕, 엔비디아의 코리아 뽕 등판, 25주년 코리아 행사. 자, 갑자기 캐데헌, 사자보이즈 등판. 나는 이제 젠슨 황이나 엔비디아 쪽에서 한국을 얼마나 애정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요 영상으로 못 보여드려가지고 요거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NC에서 아이온에 대한 홍보를 시작합니다. 게임이죠. 근데 갑자기 콩진호가 등장합니다. 홍진호라는 프로게이머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임요환도 아실 거고요. 여기 가운데 계시는 분은 그 과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분이 저보다 누나일 건데, 정소림, 아시는 분이 있네. 정소림 캐스터라고 굉장히 오래된 게임 캐스터예요. 여성분이신데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예. 근데 자기 관리를 엄청 잘 하시는 분이고, 애가 둘인가 그렇지? 근데 이분이 예전에 저 고등학교, 대학교 때 스타리그 이런 거 볼 때 그때도 중계를 하셨던 분이에요. 네, 맞아. 이 누나 복근 있어요. 맞아요. 근데 굉장히 그 자기 관리 잘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러 나오신 거죠. 예. 그래서 옆에는 대한민국 스타의 1, 2등을 다퉜던 사람들. 예. 그래서 갑자기 레전드 매치를 합니다. 예. 또 홍진호가 임요한한테 지죠. 예, 이런 그 스타크래프트가 있었고, 자, 그리고 젠슨 황이 등장합니다. 젠슨 황이 등장을 하고, 재용이가 등장해가지고 아이폰이 너무 많은데, 치맥 같이 먹고 왔던 정희선과 함께 올라서, 예, 나 치맥 버디야 젠슨 황이랑 자랑하고, 이재용을 연호하니까 아이폰이 너무 많은데, 예, 꼽을 주기 시작했다고. 농담이었죠. 그리고 정희선씨, 이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이 들어 보이겠지만 내가 제일 베이비라고. 예, 액면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분 그거 아시죠? HD 그건 기본적으로 그냥 아시고 가면 돼요. 자, 삼성 그리고 현대. 그냥 재미삼아 얘기하면 현대와 그 삼성은 부잣집 공돌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삼성은 부잣집 공돌이들, 현대가는 현장에서 구르던 이제 노동꾼들 지게꾼들의 회사. 현대를 제가 뭐라고 비하하는 게 아니고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사갔다. 그리고 여기 현대 정주영 회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씨 일가가 조금 이제 액면가가 많이 떨어진다. 현장에서 많이 구르다 보니까.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예. 자동차, 건설 이쪽이다 보니까, 예,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꾸알꾸알린 말씀이 맞아요. 사무직, 현장직의 차이. 예. 그래서 삼성 쪽은 부잣집 공돌이들의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현대 쪽은 현장에서 햇빛 받아가지고 구슬땀 흘리는, 뭐라고 해야 돼. 그 현장의 기업들, 현장에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회사를 만들었다. 그래서 살짝 액면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위험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위험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위험한 얘기가 아니고 비유예요, 비유. 그건 전혀 위험할 게 없어요. 이거는 뭐 어제도 유튜브에서 했던 얘기인데 전혀 너무 저기 엄숙주의이시다. 이런 비유에 대해서 너무 칼같이 들이대지 않으셔도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이 있었고요. 황 회장이 갑자기 페이커를 연호합니다. 페이커. 근데 실제 페이커가 뒤에 나옵니다. 뒤에 페이커가 나오고, 자, 요렇게 이제 AI가 아니라 이 뭐라고 하죠?
무슨 뭐 머신건이라고 하나? 뿅뿅 이렇게 쏘는 총 들고 뿅뿅 쏘는 축포 날리는. 그리고 마무리는 르세라핌이 나왔다. 으아. 아, 이 안에 티셔츠가 있대요. 티셔츠를 쏘신 거래요. 네. 르세라핌으로 딱 끝났다. 이게 이제 엔비디아 25주년 행사의 피날레였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비현실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자리가. 그래서 요거 보신 분이 이렇게 클립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젠슨 황이 굉장히 좋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고 나서는 이게 확실히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자신이 용산에서 그래픽카드 팔던 시절을 잊지 않고 있구나. 그 시절이 바로 이 시절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영상으로 확인했지만 그 시절 이 시절에 와가지고 스타크래프트가 흥하고 한국에서 스타리그가 케이블에서 한참 인기였을 때 그때 와가지고 그래픽카드 팔던 그 시절을 잊지 않는 거죠. 잊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 검색 안 해보셨어요? 제가 어제 다른 방송에서 젠슨 황이 아주 어렸을 때 창립 초기던 시절 있잖아요. 베이비던 시절 있죠. 엔비디아라는 기업을 젠슨 황이 이제 만든 지 얼마 되지 않고 전 세계를 누비며 그래픽 카드에 대해서 이렇게 7천조의 기업이 되기 전까지 젠슨 황이 그때는 거들떠 봐주지도 않는 보따리꾼이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절 사진이 오래된 순으로 보면은 나옵니다. 자, 젠슨 황 젊은 시절 보여드릴게요. 젠슨 황의 2007년도 사진입니다. 젠슨 황의 2007년 사진이고요. 그리고 젠슨 황이 각 기업을 돌면서 GPU로 현실 같은 그래픽 카드를 만든다. 2008년 사진입니다. 전자신문의 보도를 보면 2008년 엔비디아 공동 설립자 겸 CEO 젠슨 황이라고 해서 이때도 굉장히 소박한 티셔츠 입고 다녔네요. 이런 기사들 보시면 엔비디아라는 기업 자체가 기업의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때 초반에는 상당히 부침을 많이 겪었던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엔비디아 사진 중에 제일 재밌게 본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깜빡하고 저장을 안 해놨네. 그래서 아무튼 이 양반은 여기저기 팔러 다녔어요. 이거는 2015년 기사입니다만 이때도 뭐 엔비디아가 막 이 정도까지 각광을 받던 시절은 아니었죠. 2015년 기사입니다만 이때도 지포스 그래픽카드를 이때는 2015년이니까 AI의 A자도 안 나오던 시절이었잖아요. 그죠? AI의 A자도 안 나오던 시절이 2015년입니다. 근데 이때도 젊었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젠슨 황 얘기를 너무 길게 했으니까 한중 정상회담 얘기도 해야 되니까 오늘의 키포인트는 엔비디아가 이렇게 직접 자기들의 그 공홈에다가 유튜브 공홈페이지에다가 이런 영상까지 올려놨다. 코리아의 다음 산업혁명은 무엇이냐? 엔비디아와 함께하는 AI 혁신이다. 이제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도 젠슨 황이
여러 이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맞아요. 한국 헌정 영상 같아요. 헌정 영상으로 보여지고요. 자, 봅시다. 자, 그리고 젠슨 황 여기까지만 할게요. 젠슨 황 발언 모음집이 뭐 이런 거죠. 세 분 다시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커를 외치는 사람들이고요. 세 분 다시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치킨 얘기도 좀 볼까요? I don't know why Korea has the world's best fried chicken, but Korea has the world's best fried chicken. The best fried chicken in America is Korean. 세계 최고의 치킨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래요. No, we don't listen to pop anymore. Nobody listens to pop anymore. Nobody listens to rock and roll anymore. Nobody listens to jazz anymore. Because you know what everybody in the world is listening to, right? We're listening to K-pop. 이런 행사를 많이 해봤나봐요. You made esports, you made PC gaming a global phenomenon. It all started here in Korea. You made 확실히 그 엔비디아가 성장한 배경에 대해서는 한국이다. Tonight we have a great performance from LeSserafim. LeSserafim 여러분의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LeSserafim! 르세라핌 소개하고 내려갔대요. 르세라핌을 자기가 소개하고 내려가는 젠슨 황의 모습이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어쨌든 보여드릴 건 많아가지고 준비는 쫙 했는데 쉽지 않았네요 오늘.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이번 주에 있었던 여러 장면들 이제 보고 있는데 제일 혹시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요거는 일단 얘기하고 갈게요. 에이펙 정상회의에 오는 수천 명의 이 관계자들을 어떻게 재워야 되는가, 숙박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거 제가 저번에 한번 기사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진짜 이렇게 했어요. 기사가 났어요 이미. 근데 이제 SNS에서는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 때 숙박 문제를 해결한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공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실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예. 실제로 그 크루즈에서 이 경제인들 한 1100명 정도는 포항 앞바다에 정박한 크루즈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실제 김민석 총리가 준비하셨다고 하죠. 그리고 이거를 되게 신기한 게 어디지? 제가 그 이동형 TV를 나갔는데 이동형 TV에서 이동형 작가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요 뉴스가 뜨고 나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혹시 뭐 내부적으로 소통을 하시나? 그래서 되게 놀라긴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에이펙의 그 숙박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해양에 바다에 크루즈를 띄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크루즈를 띄워서 2척인가를 띄웠다고 하죠. 그래서 수천 명을 관계자들을 거기에서 주무시게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소개를 해드리고 가고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확인을 계속했다고 하죠. 내 무궁화 훈장이 어디 있느냐, 그 훈장을 빨리 갖고 와라. 에어포스원에다가 그래서 그냥 썸네일만 보여드릴게요. 썸네일만 저는 가져왔는데 영상은 따로 보지 않고 썸네일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 이랬다고 합니다. 내 무궁화 훈장 어딨냐? 5분마다 확인. 에어포스원 공수.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상당히 금관도 마음에 들고 훈장도 마음에 들었던 걸로 보여요. 예, 훈장도 마음에 들고 금관도 마음에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에이펙 그 지금 현 시점까지 이제 걸어왔던 내용 중에 화제가 되는 내용들을 저희가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오늘따라 뭔가 이제 이 소식을 이제 듣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럽달까요? 많이 당황스럽네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여기에 구독을 눌러주시면 숫자가 뾰로롱 하고 올라갑니다. 내가 이 97,830명 중에 한 명이구나. 이 구독의 기쁨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이고요. 좋아요도 무료입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언제까지 하나요? 예, 보통 이제 저는 11시까지는 하거든요. 11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안 해주셨으면 구독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죠.